17세 고교생 그 최연소 사망자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여러 차례 그 진료 거부를 해서 41도인데 체온이 39도라고 또 병원에서 거짓말 시켜갖고 치료를 못 받도록 방해도 하고 이래 했는 결국에는 사망을 했는데, 이러한 것이 좀 경북에서 좀 대책을 세워갖고 향후 이런 이런 환자가 발생되지 않을 것을 좀 당부드리겠고, 이 밑에 보면은 그 확진자들 정보 수집했는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수집된 부분이라든지 혹시 이걸 어느 정도 선까지 이제 뭐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밝혀야 할지 가이드라인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개인 정보 수집에 대한 그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17세 고등학생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진료에 대해서는 아마 경산의 모 병원에서 1차 진료를 받고 거기서 폐렴이 있다는 증세를 확인하고 바로 오전에 왔다가 다시 집이 귀가한 상태에서 오후에 다시 와서 아마 영남대병원으로 바로 이송을 한 걸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의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에 의한 대로 철두철미하게 해서 이러한 사례가 더 이상 없도록 당국에서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확진 환자에 대한 정보 공개 관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염병 예방법에 보면 일부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 부분이 이제 성별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진료했는 병원, 이 정도까지는 저들이 말씀드리고 기저질환, 뭐 이런 거 입원일, 확진일, 뭐 이런 정도는 말씀을 드리고, 최초에는 우리가 이동 동선까지 파악을 다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동 동선은 필요한 곳에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인 정보에 맞는 건 성함이라든지 성명이라든지 또 주민번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저들이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영양군하고 청성군을 보니까 농민들을 위해서 그 농기계 감면 혜택을 50%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에서 혹시 중이 들어온다면 한 20%더 더 이렇게 정액해서 좀 해줄 수 없는지 궁금하고요. 또한 지금 소상공인에 못지않게 개인 각 가정도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료 감면 혜택은 한전지사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정부의 건의를 드려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기료 감면 혜택을 좀 추진해서 해준다면 한 가정에서 1인당 마스크를 한 달에 한 네 번 구매하면 12,000원 정도 소요되니까 한 3만 원 정도, 3, 4인, 2, 3인 가족 기준이 있을 때 한 3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래 된다면 아마 좋은 따뜻한 소식으로 들릴 거로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 요거는 신천지 관련 것 때문에 좀 분노에 차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신천지 교도들이 6,456명에 대해서 지금 저희를 검체를 무료로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서 그거를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들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사실 근본 원인은 정부의 대응 미숙이지만은 또 신천지 교대의 그 확대된 이 사항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도 차원에서도 강력하게 그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하고 그 12지파에 대한 그 책임을 물어서 그 미필적 고의한 그런 살인 행위로 검찰을 고발할 의향이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 농기계, 한전, 이런 사항은 이번에 추경에는 담지 않았고요. 농기계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해오는 그대로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대로 하고, 추경에서는 그야말로 취약계층, 또 소상공인, 우리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런 추경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천지 관련해서는 저들이 뭐 고발 조치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무료로 하는 거는 그 부분들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는 의심 증상이 가는 분들 모두 다를 우리 도에서만 해도 한 2만 5천 건을 했는데 다 무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꼭 해달라 이러면 17만 원 정도 경비가 드는데, 신천지라 해가지고 우리 도민이고 하니까 그 예를 적용할 수는 어렵다 생각이 듭니다. 예, 어저께 긴급 생활비로 이제 소득 기준 85% 이하 소득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 여기서 제외되시는 분들이 이제 실업 수당이라든지 뭐 기초생활 수급자 이런 분들이
미리 이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분들은 제외시켰는데 이분들은 어차피 같이 어려운 분들인 것 같은데 이분들의 이 불만을 좀 가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분들로 좀 확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그 재난 기본 소득으로 이제 미국이나 뭐 이런데 뭐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 뭐 여러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경북도에서도 미리 선제적으로 재난 기본 소득을 뭐 자체적으로 추진하든지 아니면 정부에 건의하든지 할 계획이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에 제가 재난 기본 소득이란 그 용어를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본 소득이라 이러면은 일정한 소득이 지속적으로 좀 일어나든지 정기적으로 일어나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건 재난이 있을 때 한 번에 걸쳐서 지원해 주는 건데 그래서 저들은 긴급 생활 자금이라 이렇게 해서 재난 긴급 생활 자금, 생활비, 재난 긴급 생활비 이렇게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취약계층, 그 기초수당을 받는 그런 분들이나 또 기본복지법에서 지원을 받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제외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분들 지원 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분들은 6개월씩 지원받기도 하고 또 최저 수준의 최하위 계층에 있는 분들은 막 연내 월급 받듯이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더 지원하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 85%가 중위 소득 85%가 최하위 계층의 그 바로 차상위 계층쯤 됩니다. 그래 이런 분들이 갑자기 직업을 잃거나 일용직 근로자들이 일을 못하고 나갔을 때 기본 생계는 돼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긴급하게 편성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법에 따라서 지원받는 분들을 지원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지사님 요양병원에 대한 감염법에 의한 그 법률 적용에 따라 강력한 행정명령을 내리시고 있는데 지금 전시이고 지금 큰 벌은 지금 잡아가고 계신 것 같고 잠볼에 대한 어떤 부분도 상당히 뭐 끄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가지고 일반 생활시설 있지 않습니까? PC방과 노예방 시군에서 하겠지만 여기에 대한 어떤 또 행정명령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좀 제시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나 하고요. 거기에 대해 말씀 좀 해주시고 또 하나는 4월 6일이면은 개학이 됩니다. 지금 뭐 전시에서 한 것처럼 도지사님이 이 총괄 컨트롤 타워를 하셔야 되는 입장입니까? 교육청에서 학생들의 어떤 학교 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교육당국과 경북교육청과의 어떤 협의 체제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거기서 학교인 학생들이 넣으면은 가정으로 또 전파되어 가지고 이게 경북도의 어떤 부담으로 또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뭐 연계 대책 방안 뭐 어떻게 진행되고 계신지 한 말씀해 주십시오. 예, PC방이라든지 노래방 뭐 이런데 그런 곳을 이제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느냐? 이것을 많이 국가적 차원에서 지금 중대본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불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행정명령을 내려가 영업을 못하겠을 때 그 영업에 대한 손실을 누가 책임질 거냐.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려서 코트 격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해당하는 비용들에 대해서는 뭐 근무를 초과했다든지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자본주의에서 내가 영업을 하는데 그걸 하지 마라 했으면은 그 이후에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오늘도 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하는데 어떤 데에서도 강력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그 대안을 못 찾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완전히 술집이나 이런 걸 폐쇄 명령을 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른 보상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없으면 그렇게 강하게 하기 어려울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저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는데 교육청도 우리하고 늘 연계 관계를 갖고 우리가 교육청이랑 별도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 경상북도 내에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은 별도가 아니다. 우리가 다 관리하에 있다. 그래서 교육청 간부가 늘 우리 제대본에 나와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제 코로나가 이게 사실 장기화 된다고 봐야 되고요. 이제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의 공무원들의 그 기강과 관련돼 갖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 시군에서 소국 행정과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문제에 관해서 각 부서에 적극 행정과 관련돼서 좀 기강 문제에 대한 일들을 이건 좀 내부적으로 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든다면 올해 지금 우리가 추진해야 할 일이 또 있고 한데 여기만 매달려 있어가지고 상황들이 그렇게 된다면 경제는 경제대로 또 우리 지방 행정은 행정대로 이런 문제가 분명히 생기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코로나 사태는 뭐 종식은 되겠지만 우리 올해 해야 할 추진 목표 관련해서 저기 상반기에 해야 할 일들 또는 공무원들이 각자 각 부서에서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극 행정이 지금 드러나고 있거든요. 좀 그 점과 관련해서 지사님께서 좀 잘 예. 살펴주시고. 뭐 공무원이 적극 행정하는 건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극 행정하면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그거는 뭐 강력한 지침이 있고 우리도 감사를 수시로 합니다. 적극 행정을 하지 않는 경우는 처벌한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도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에 비상근무를 하는 분이 한 20% 가까이 됩니다. 나머지 분들도 자기 업무를 충실히 하고 있지만 또 우리 공무원이 문제가 아니고 사회 전체가 지금 움츠려가 있고 직거하기 때문에 그런 행정들이 다소 소극 행정으로 비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한 번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이때 꾸준히 일상 행정은 그대로 추진하도록 하고 그 대신에 코로나를 또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